72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 67세 아내의 이야기.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김태민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가을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72세가 된 그는 5년 전 아내 순덕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40년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색을 잃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차를 우려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세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 영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막내 아들 철수만이 서울에 살면서 가끔 안부를 물어왔다. 태민은 젊은 시절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다. 은퇴 후에는 취미로 서예와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런 취미마저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집 안 곳곳에는 아직도 순덕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부엌에 걸린 앞치마, 안방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녀가 즐겨 읽던 소설책들까지. 태민은 이런 것들을 치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 가을날 태민은 오랜만에 집을 나서 근처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사찰을 찾았다. 그곳은 순덕과 함께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다. 절마당에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태민은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67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흰 머리와 온화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실례합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김태민 교수님이신가요? 태민은 놀라며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선생님께 국문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태민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30년 전이라면 그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때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라면 지금 67세 정도가 맞는 나이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녀를 기억하지는 못했다. 아,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히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찰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희는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35년간 일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했다고 했다. 남편은 7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태민과 비슷한 처지였다.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정희가 되물었다. 저도 비슷해요. 5년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태민이 쓸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찰에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서로를 기다리는 약속된 만남이 되어갔다. 정희는 항상 차를 준비해와서 태민과 함께 마셨고 태민은 자신이 쓴 시를 가져와 정희에게 들려주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자 태민은
정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이 신기했다. 정희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태민이 정희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서 저녁 식사하지 않을래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남자의 집을 혼자 방문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태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일주일 후 정희는 태민의 한옥집을 방문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집 곳곳에서 태민의 취향과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태민이 직접 쓴 서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태민이 조금 쓸쓸하게 말했다. 태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은 정말 훌륭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고 맛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요리를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지금은 꽤 자신 있어요.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희 씨의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민이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긴장되었다. 저는 정희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정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낯설기도 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다시 꽃이 핀 것 같아요. 태민은 정희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해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관람했으며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태민의 막내 아들 철수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철수가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그런가? 태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철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자녀들에게 정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하지만 철수는 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철수는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봤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여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확실히 알아봐. 그리고 영희한테도 알려줘. 민수가 말했다. 며칠 후 태민의 세 자녀는 모두 서울에 모였다. 영희는 급히 미국에서 날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태민은 자녀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구나. 아버지, 정말 다른 여자분과 만나고 계신가요?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정이라는 분과 만나고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철수가 감정적으로 말했다.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리고 정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다. 태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태민은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정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바보가 아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외로우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냐? 태민이 화를 내며 반박했다. 가족회의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고 태민은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다. 아버지. 태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민이 조언을 구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켜봐요. 정희가 현명하게 말했다. 한편 정희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희의 큰딸 수진이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추궁한 것이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딸에게 태민과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수진의 반응도 예상대로였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이 반대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 정희가 서운해했다. 그럼 저희가 있잖아요. 손자들도 있고요. 수진이 말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양쪽 가족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태민과 정희는 며칠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일주일 후 태민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사찰에서 만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태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이들 마음도 생각해야죠.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만나는 건 어떨까요? 태민이 제안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희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일단 미루고 지금처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민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아침에 혼자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을 택배기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자녀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다. 태민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혼자 계신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철수도 동의했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혹시 그 여자분께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찾으실 것 같은데. 영희와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연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 연락해봐, 영희가 말했다. 철수가 아버지 휴대폰에서 정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정희는 태민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된 건가요? 상태는 어때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뇌졸중 초기라고 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철수가 설명했다. 제가 병원에 가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 오세요.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아직 의식을 잃고 있었다. 정희는 태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태민 씨,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자녀들은 정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희는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정희 이모, 감사합니다. 영희가 정희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정희가 대답했다. 몇 시간 후 태민이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뜬 태민은 가장 먼저 정희를 찾았다. 정희 씨. 태민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네, 여기 있어요. 정희가 태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태민은 정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병원에서 태민을 간병했다. 자녀들은 각자 일이 있어서 교대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정희는 거의 24시간 태민 곁에 있었다. 정희 이모. 이렇게 힘드실 필요 없는데요.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자녀들은 정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태민을 사랑하고 있었고 돈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태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있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이모,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아버지가 빨리 회복하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태민 씨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희는 계속 태민을 돌봤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태민의 집을 방문해서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정희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태민이 미안해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한 달 후, 태민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자녀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희가 먼저 말했다. 무슨 말이냐? 태민이 물었다. 정희 이모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분이세요. 민수가 말했다. 정말이냐? 태민이 기뻐하며 물었다. 네, 저희가 반대한 게 죄송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철수도 사과했다. 태민은 자녀들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마침내 가족들이 정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럼 정희 씨와 결혼해도 괜찮겠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희가 적극 찬성해요. 영희가 밝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정희가 궁금해했다. 아이들이 우리 결혼을 찬성한다고 해요. 태민이 기쁘게 말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정희도 기뻐했다.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해요? 태민이 다시 한번 물었다. 네, 그렇게 해요. 정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날, 태민은 정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처음 만났던 그 사찰에서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태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2달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72세와 67세의 신혼부부 탄생이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작은 규모였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정희의 딸 수진이 태민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정희 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태민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두 사람 모두 나이를 생각해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가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를 보며 감탄했다. 정희 씨가 더 아름다워요. 태민이 로맨틱하게 말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니 부끄러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젊을 때와 똑같아요. 태민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박 4일의 신혼여행은 정말 달콤했다. 두 사람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태민의 한옥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정희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태민의 집으로 이사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희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72세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희가 태민에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매일이 지루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태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신혼생활에도 작은 문제가 있었다. 태민의 건강 상태였다. 뇌졸중을 겪은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때때로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했다.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이 때문일 거예요. 태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결혼한 지 3개월 후 태민이 다시 쓰러진 것이다. 이번에는 정희가 곁에 있어서 즉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뇌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태민은 한 달간 입원해야 했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서 태민을 돌봤다. 가족들도 교대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정희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다. 정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해치시면 안 돼요. 왜 태민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제가 건강한 거로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희도 67세의 나이에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점점 피로가 누적되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의 딸 수진이 걱정했다. 괜찮아. 태민 씨가 빨리 나아지는 게 중요해. 정희가 말했다. 한 달 후, 태민은 다행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해요. 의사가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태민을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무리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 태민이 감사해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부잖아요. 정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태민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정희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다. 한 달 후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태민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정희가 당부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 태민의 건강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한 과정까지.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정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민이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정희 씨와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태민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혼 1주년을 기념해서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경주로 가기로 했다. 태민이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다. 경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희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태민이 설명했다. 기대돼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니까요. 정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경주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고 첨성대에서 사진을 찍고 대릉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죠.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민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여행 중에 태민은 정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경주에서 산 전통 놀이개였다. 이걸 왜 사주셨어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결혼 1주년 기념이에요. 정희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태민이 말했다.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정희가 감동받아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다. 태민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고 정희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 어느 날 태민이 정희에게 제안했다. 정희 씨, 우리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볼까요? 봉사활동이요. 정희가 관심을 보였다. 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태민이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태민은 서예를 가르쳤고
정희는 독서 지도를 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정희가 봉사활동 후 말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왜? 태민이 동의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두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우리 같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정희가 의미 있게 말했다. 맞아요. 나이는 사랑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태민의 첫 번째 아내 순덕의 친구가 찾아온 것이다.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순덕의 친구 영자가 인사했다. 영자 씨, 어떻게 오셨어요? 태민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해했다. 순덕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어서 와봤어요. 영자가 말했다. 태민과 정희는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안 되었다. 순덕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가면 태민 씨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영자가 말했다. 태민은 깜짝 놀랐다. 순덕이 그런 말을 했다니 상상도 못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태민이 물었다. 네, 태민 씨가 혼자 사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민 씨가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영자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분이 정희 씨시군요. 영자가 정희를 보며 말했다. 네, 박정희입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덕이가 정희 씨 같은 분이면 좋겠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따뜻한 분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태민은 눈물이 났다. 죽은 아내가 자신의 재혼을 축복해준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순덕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태민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정말이에요. 태민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했어요. 영자가 확실하게 말했다. 영자가 돌아간 후 태민은 정희에게 말했다. 순덕이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정희도 안도했다. 그 일 이후로 태민은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없이 정희와의 사랑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결혼 2년째가 되자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처음의 설렘은 안정된 애정으로 발전했고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정희 씨. 2년 전에 사찰에서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태민이 어느 날 말했다. 물론이죠. 잊을 수 있나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누가 우리가 결혼할 줄 알았겠어요? 태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또 다른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에요. 정희가 설레며 말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함께 가니까 더 기대돼요. 왜? 태민이 말했다. 일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교토의 절들을 구경하고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도쿄에서 쇼핑을 즐겼다.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네요. 정희가 교토의 금각사를 보며 감탄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태민이 동의했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새로운 문화를 함께 경험하고 낯선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희가 도쿄의 호텔에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태민이 정희를 안으며 말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여행의 추억을 정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을 앨범에 붙이고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을 집 곳곳에 배치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요. 태민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희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아침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부인이 실신하셨어요. 시장 상인이 119에 신고했다. 태민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정희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태민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과로요? 태민이 놀라며 반문했다.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태민은 자신을 돌보느라 정희가 무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아파서 정희 씨가 무리한 거예요. 왜 태민이 자책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정희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며칠간 병원에서 휴식을 취한 후 퇴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가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태민이 정희를 돌볼 차례였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왔다. 미안해요, 정희 씨. 제 때문에 고생시켜드렸어요. 태민이 사과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부인데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더 조심할게요. 태민이 약속했다. 한 달 후, 정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건강해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태민이 동의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썼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지역 신문사에서 황혼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희 같은 평범한 부부를 왜 취재하시려고 하나요? 정희가 의아해했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황혼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설명했다. 태민과 정희는 고민 끝에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다. 비슷한 나이의 독거 노인들로부터 전화와 편지가 쇄도했다. 저희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전화로 물어왔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용기를 내시면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희가 격려했다. 그 후로 태민과 정희는 황혼 재혼에 대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희가 강연 후 말했다. 좋은 일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잖아요. 태민이 뿌듯해했다. 강연을 통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황혼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황혼 재혼을 한 부부들까지 다양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태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희도 동의했다. 어느 날 강연을 들었던 한 할아버지가 따로 찾아왔다. 75세의 이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롭기는 한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태민이 위로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정희가 격려했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노인대학에 등록했고 몇 달 후 좋은 할머니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다.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희가 기뻐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이에요. 태민도 만족스러워했다. 결혼 4년째, 태민은 76세가 되었고 정희는 71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4년이 벌써 지났네요. 정희가 결혼기념일에 말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나 봐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정희가 태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100세까지 함께 살아요. 태민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사찰을 다시 찾았다. 4년 전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였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정희가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그때 누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겠어요. 태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용기 내서 말을 걸어주셔서 정희가 고마워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희 씨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사찰마당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4년간의 추억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정희가 말했다. 맞아요. 72세와 67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니 태민이 동의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4년 전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였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기념일 같아요. 정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니까요. 태민이 동의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봉사활동,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건강한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봐요. 태민이 제안했다. 좋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희가 밝게 대답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다. 태민의 큰아들 민수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태어났어요. 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정희는 진짜 할머니처럼 기뻐했다. 우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에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다. 병원에 손자를 보러 갔을 때 정희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천사 같아요. 정희가 감동해하며 말했다. 정희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정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이 늦게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다. 정말 행복해요. 정희가 태민에게 속삭였다.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태민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손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다. 뭘 사줄까요? 정희가 고민하며 물었다. 예쁜 옷 한 벌 어떨까요? 태민이 제안했다. 좋아요. 가장 예쁜 걸로 골라봐요. 정희가 기대에 차서 말했다. 아기 옷을 고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다. 나이 차.